청와대 회동 진실 공방. 청와대와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이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두 분과 함께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청와대가 여야 당대표 회동,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 때부터 뭐 추진이 되어 왔다는데 일단 청와대가 이 시점에 야당과 왜 만나겠다고 회동을 제안한 거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나겠다라는 것보다는 여야정 이제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 이제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급을 당대표로 조금 이렇게 격상시켜서 한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제안받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대변인과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면 21일이라고 하는 구체적 날짜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아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정식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그러면서 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없다. 결과물을 낼 만한 게 있어야지 만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전국 여러 가지 어려운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그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좀 구체적인 좀 의제를 가지고 좀 진전된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어떤 만나는 것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책임 공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누구든 더 대화를 위해서 몸을 낮추면서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좀 높이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서로 간의 어떤 신뢰나 신뢰가 좀 낮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청와대에서도 만나가지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야당에서도 국정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런 점이 좀 부족한데 이런 점은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런 어떤 엄중하고 어려운 시국에 국민에게는 많은 어떤 정치에 있어서 좀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모습을 양쪽 다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 의원은 만남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쪽에 높이 평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할 거라고 평가를 해주는데 통합당은 거절을 한 거예요? 공식 제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만날 때는 녹음을 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정무수석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기자회견이 야당 대표 영수회담 거부 이걸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첫 기자회견이 이거였어요. 과연 야당과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우선 좀 의심스러웠고요. 둘째는 김종인 대표께서 나 제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호영 대표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만나셔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취임 인사 때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왔대요. 와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시는 거 어떠냐? 글쎄 근데 그게 뭐 지금 그럴 상황이냐? 라고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여야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실무선에서 일단 의제라든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 협상이 다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정무수석이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그런 것들을 묻고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면 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영수회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언제 한번 대통령 만나시는 거 어때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제안이고 공식적인 제안이고 공식적인 거부냐라고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오히려 최재성 정무수석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거라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야당이 명수회담 거부하고 이렇게 그 코로나 등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국정운영 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브리핑을 이걸로 잡았다면 정무수석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김남국 의원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된다고. 네. 네. 예.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 좀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여권이 야당이 국정운영 발목 잡는 모양새 만들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최재성 정무수석의 취임 첫 기자회견이 야당이 거부했다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사실을 이제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재성 의원이 처음에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예. 강기정 수석부터 해서 야당과 만나려는 그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도 21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의제 협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야당의 협력과 협조도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국이 여야가 어떤 가릴 것 없이 정말 이 어려운 어떤 경제적 위기,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쟁적인 어떤 요소 아니면 책임을 탓하기보다는 좀 더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는 뒤로 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미래통합당도 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그러면 청와대로서도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전략을 짠다,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예. 야당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당에게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역으로 또 제안을 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그러면 보충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강기정 수석과 우리 당의 누군가가 실무적으로 협상을 했었다는 얘기죠. 예. 즉 예를 들어 강기정 수석과 우리 당의 김선동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비서실장이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당대표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실무 의제라든가 장소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당대표한테 그거를 취임 이사차 예방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하고 그냥 그 당대표께서는 그냥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 될까라고 이렇게 넘어간 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의도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재성 그 정무수석은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하고 소통할 때는 진정성과 성의가 기본이거든요. 예, 예. 사실 한 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 나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강기정 수석이라든가 최재성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의원하신 분들이라서 우리 당 의원들하고 다 잘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예,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통해서 진입 파악도 좀 해보시고 뭔가 좀 도와달라는 그런 노력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거부됐을 때 네. 그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죠. 네.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진입 파악이나 뭐 정성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회동에 불발된 배경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좀 믿음이 부족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낳고 있는데요. 과거 목소리가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말의 변화가 너무 심해. 네, 일관성이 없어요. 말에 대해서. 그게 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1월 15일, 1월 달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을 적에 그때만 해도 오셔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선거를 이끌어주고 내년 대선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날 보고 살려달라고 돌아와서 되게 벌써 비례대표 2번만 해주시고 그게 날 보고 비례대표 2번을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나보고 빨리 결심을 하고까지 했던 사람이야.
김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못 믿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이제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셨을 적에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논의에 대해서 아마 이제 김종인 대표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실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당 대표를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논의가 과연 사실인가 그런 점은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만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 그리고 여당의 대표 그 자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아쉽고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을 풀어내는 것은 타협이거든요. 그리고 그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그런 어떤 만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저도 이제 국민이었고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왜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려운가? 도대체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만나는 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쉽게 만나고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은 지금 일단 신뢰가 없더라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만들어서 한다. 만날 때 녹음기를 가져야 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일단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에는 이제 오랜 인연이 있죠. 두 분 다 이제 뭐 정무수업도 하시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시고 한 분은 또 관계 전계 오래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인터뷰를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읽었었는데 보면은 그 불신이 굉장히 크세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불신이 커요. 그래요. 뭐냐면은 그때 비례대표 2번을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셀프 공천이라고 엄청나게 그 당 내외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이것을 맡게 된 이유가 문재인 그때 당시 당대표 대권 후보께서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이런 방법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본인이 해명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섭섭했다 하는 그런 그 일화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 부탁을 한답니다. 근데 부탁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가끔 모욕감도 느낀대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런 부탁을 이렇게 막 하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돕지 말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공을 많이 들여서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인터뷰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녹음기를 켜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본인들의 두 분의 이제 그 불신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두 분이 하고 계세요. 한 분은 네. 야당의 대표, 한 분은 대통령. 그러면 이 두 분은 좀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항상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대화는 항상 진정성과 성의가 깔려 있어야지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남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최재성 정무수석 취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취임 인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필을 하겠습니다. 충언을 아끼거나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소통 아닌 대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소통하자라는 의미에서 대통 이런 말을 강조했는데 첫 브리핑부터 이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